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자, 해당 영상은 이제 5월 4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우선 이번 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제 5월에는 휴장이 중간중간 좀 껴있어요.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제 화요일 어린이날 휴장이 있고,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또 부처님 오신 날 등등 해가지고 휴장이 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연휴 좀 길어지고 하면은 시장에서 일단 좋아하는 포인트는 아니기는 합니다. 그래도 뭐 지금 증시 자체가 방향성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인 것 같기는 해요. 한번 좀 개인적으로는 조정을 살짝 조금 더 줬으면 좋기는 하겠는데, 우선은 신고가 올라와서 밑꼬리 달고 5일선을 계속 타면서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. 미국 이란 관련해 가지고 휴전이 나오고 뭐 그건 아닌데, 우선 시장에서는 한 달 지나고 뭐 적응을 한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휴전이 어쨌든 이어지고 있고 종전까지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낙관을 하면서 이제 실적 시즌에 이어서 뭐 이것저것 종목들 좀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실적 시즌 장세로 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금요일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좋게 마무리 지었어요. 목요일도 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스닥 0.9% 이렇게 상승을 했고, 그다음에 이제 뭐 야간 선물을 보면은 금요일도 한 1%대 1.6 요 정도 시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그리고 S&P 맵에서는 반도체 쪽에서 이제 마이크론, 그다음에 인텔, 샌디스크 등등은 신고가를 뭐 계속 좀 경신하면서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, 그다음에 유가가 좀 오락가락하죠. 그래서 다시 좀 100달러 잠깐 깼다가 살짝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일단은 100 밑으로 당연히 내려가면 좋기는 한데, 유가가 만약에 이제 이란이랑 미국이랑 뭐 종전 이런 식으로 넘어가더라도 갑자기 막 확 하고 내려가려면은 그거 외에 뭐 좀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아예 노선을 틀어버리면서 뭐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는 조건 가정하에 거기서 이제 뭐 찍어낸다, 뭐 공급량을 엄청 늘린다, 최대한 뭐 풀어, 그러면서 이제 잦아들 수는 있는데, 그게 아니라면 우선 지금 거의 한 달, 두 달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서 유가에 알게 모르게 데미지 쌓인 거는 뒤에 당연히 이제 반영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, 물론 이제 여기서 종전 키워드 나오면 순간적으로 또 훅 하고 내려가기는 할 거예요. 내려간 이후에 다시 올라올지 아니면 내려간 자리에서 조금 버틸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런 부분은 가볍게 생각은 해 두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뭐 5월엔 팔아라 뭐 증시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, 뭐 5월에 대체적으로 좀 안 좋지 않았냐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, 지금 시장은 저는 좀 올해는 그런 것 같아요. 시장이 지금은 그냥 섣불리 예측의 느낌보다는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좀 제일 베스트이지 않나. 예를 들어서 뭐 좀 확실히 뭔가 이벤트가 또 생기면서 추세가 꺾여 뭐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,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내가 뭐 약간 순절이든 아니면 익절이든 정리할 거 하고 밑에서 좀 잡는다거나, 즉 그냥 섣불리 뭔가 하락할 거야, 무조건 상승할 거야, 이런 생각 방향성 정하기보다는 상승을 좀 베이스로 두는데 좀 하락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대응하고 조금 며칠 있다가 봐야겠다,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대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또 이게 한 달 동안 저점 대비해서 30% 올라와가지고 좀 조정이 있을 법도 하기는 한데, 뭐 일단 시장 자체가 워낙 세요. 삼전, 하이닉스, 필두로 왔다 얘네들이 우선 안 무너지고, 삼전 같은 경우에 파업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가 계속 툭툭 트라이는 하고 있거든요. 트라이는 하고 있고,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오기는 했죠. 그래서 여기는 뭐 또 조정이 나오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. 이번 주에 뭐 이것저것 뭐 지표 같은 것들 뭐 발표 있고 한데, 뭐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지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용 지표라던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CPI, PPI 뭐 그렇게 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, 저는 지표를 넣을 때가 있고 볼 때가 있고 안 볼 때가 좀 있기는 합니다.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, 지금 시장이 예를 들어서 2022년 금리 뭐 인하 사이클 뭐 이런 거, 아니 금리 인상이었죠. 요때는 금리 인상 사이클, 이럴 때는 CPI, PPI에 따라서 지수 방향이 뭐 확확 틀어져요. 뭐 발표 나오는 거에 따라 3% 5%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. 근데 지금은 CPI, PPI 별로 반응 안 합니다. 뭐 좋게 나와도 뭐 0.5%, 뭐 안 좋게 나와도 1%도 반응 안 하고, 그런 게 이제 시장 따라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 영향력이 좀 있는데, 지금은 결국 유가, 지금 시장은 유가, 원유가 어떤 방향 플러스 이거는 당연히 미국, 이란 뭐 종전 관련 키워드에 따라서 반응이 좀 큽니다.
자, 그리고 이번 주에도 뭐 실적 발표들이 있기는 한데 우선은 좀 딱히 땡기는 건 없어서 아마 내일 아침에 조금 다시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요. 우선은 어린이날 휴장, 그다음에 LG랑 LIG. 넥스원에서 지금 디펜스로 바뀌어가지고 입이 좀 안 맞더라고요. 그 입에 딱 붙는 그게 좀 적기는 해요. 자, 그리고 5월 달에는 볼 게 좀 있습니다. 일단 트럼프 방중 이게 이어질지 아니면 좀 딜레이 될지는 봐야 돼요. 트럼프 방중은 일단 이란 이슈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방중을 한다 그러면 이란 관련해서 중국이 뒤에서 뭐 압박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얘기를 뭐 중재 포지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 휴전 종전 관련해서 방중 내용이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이 방중이 좀 딜레이 되면은 아직 좀 휴전 종전은 조금 거리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삼성전자 총파업이 기다리고 있죠. 그 다음에 뭐 휴장 있고 삼전환익 2배 ETF 국민자녀성장펀드랑 코스닥 150 변경 그리고 6월달은 지방선거가 있고 지선 끝나면은 금투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리스크 관점에서 생각을 해둘 것 같습니다. 뭐 그리고서 이제 뭐 대미투자는 이번 달에 나오는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의 큰 틀은 보는 관점은 계속 똑같아요. 뭐가 새로운 게 없어요. 새로운 게 없고 계속 그 안에서 사이클이죠. 좀 오래됐습니다.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변압전선,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공급 관련해서 뭐 태양광, SOFC 요즘 블룸에너지 잘 나가더라고요. 블룸에너지랑 이제 산일전기 뭐 좀 공급 뉴스 뜨니까 산일전기 바로 슈팅 치는 것처럼.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큰 틀에서는 변압전선 같이 엮여 있는 것도 있고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는 SOFC, 연료전지,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, 원전 뭐 비슷비슷하죠. 그 다음에 지금 뭐 파워부터 해가지고 로봇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 키워드 요런 것들이 거의 메인이에요. 그래가지고 좀 새로운 섹터는 없다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시간 아까우신 분들은 사실 안 보셔도 되고 자, 이란 같은 경우는 주말 중에 이슈가 뭐 좀 계속 다다다닥 나왔습니다. 이란 계좌 개설,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본격화. 그래서 미국 국무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 불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하지 마라 뭐 이건데 우선은 미국이 일단 그거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이란에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고 안전보장 요청하면 제재할 거다라는 말. 즉 이란한테 돈 주지 마라. 어설프게 쟤네한테 돈 주고서 뭐 통과? 그러면은 우리가 막을 거니까 어설프게 지금 하지 마라. 요런 식의 이제 좀 경고 차원입니다. 그래서 뭐 몇 개 막 배들 지금 이동하고 뭐 계속 있긴 있거든요. 뭐 중국 배나 뭐 인도가 좀 보통 메인인 것 같고 한데 우선은 미국 측에서는 지금 아예 그냥 이란 자금줄을 틀어 막아가지고 뭐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지 내부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조금 제일 효과적인 전략이기도 하죠.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 이번에 전쟁 관련해서 뭐 국회 의회 승인받아야 되는 기간 전 4월 말에 이제 언급한 것도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여기 통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전쟁한 거 아닌데 그냥 규제 제재한 거다. 뭐 직접적으로 어떤 뭐 물리력을 행사한 게 아니지 않냐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이란 측은 계속 조금 압박을 받는 것 같죠. 왜 그렇게 생각하냐? 뭐 이란이 이제 뭐 더 잘 자기들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내용들을 봤을 때 미국은 한결같아요. 트럼프가 뭐 워낙 SNS 언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있는데 결국 큰 틀에서 보면은 이란 측에서 파키스탄 통해서 뭔가 휴전, 종전안에 대해서 제안하는 형식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. 즉 자신들이 이란이 지금 미국 갈때 야 종전안 이거 어때? 이런 느낌으로 갖다 제안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거 만족 못해 하고 거절하는 최근의 뉴스들은 거의 비슷한 이 결이죠. 그리고 그 말인즉슨 뭐 실제로 속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란 측이 무언가 조금 압박감이라던가 뭐 받는 부분이 있겠죠. 특히 경제적인 측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그런 뭐 독립이 되는 국가가 아니에요. 자급자족이 되는 국가가 아니라 경제 제재도 오래됐고 그 경제 때문에 잘 안 굴러가니까 내부에서 시위도 있었고 뭐 시위를 이제 폭력적으로 진압도 했고 하지만 원유에 대해서 생산하는 게 이 국가를 근간 유지하는 가장 큰 틀입니다. 근데 그 원유를 일단은 통제를 하고 있고 수출 못하게 그 말인즉슨 이란한테는 데미지가 누적이 되겠죠. 그리고 하르그섬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정유시설, 밸브, 정유 기름은 계속 나오는 건 나오는 건데
결국에 나오는 족족 팔아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저장 시설이 정말 무한대로 많으면 좋지만 그런 저장 시설에 이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일각에서는 이미 꽉 찼다라는 내용도 있고, 그리고 그게 이제 중요한 게 그냥 정유시설 뭐 잠그면 그만이지 않냐. 잠그는 건 할 수 있지만 잠그고 기간이 흘러가면은 그런 기름 같은 경우는 굳고, 그게 이제 최악으로 가면은 뭐 이제 생산량 저하를 넘어서서 그 아예 생산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보니까 이란의 뼈대는 원유 생산해서 파는 건데, 지금 이 봉쇄를 통해 가지고 수출이 안 되니까 저장만 계속 늘어나겠죠. 그리고 그 저장고가 풀로 차면은 이제 뭐 밸브를 잠그던가 뭐를 해야 되는데,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란 측에서 계속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이기는 합니다. 자, 그래서 뭐 지금 뭐 계속 많아요. 뭐 일단은 미국은 이란한테 돈 주지 말고 현금, 코인, 상계 거래, 뭐 현물, 우회, 기부금 등 전방위 표적 망라. 그냥 어떤 식으로든 돈 주고 통과할 생각하지 마라. 쟤네한테 돈 주고 통과? 그러면은 우리가 막을 거다. 그러니까 애초에 주지 마라. 그냥 이란이 호르무즈 개방을 공식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냥 쌍방에 압박을 가하는 거죠. 자, 그리고 트럼프 우리는 해적 뭐 이런 언급도 있습니다. 해적도 그냥 해적이 아니에요. 힘이 세요. 자, 그리고 이란 측은 계속 파키스탄 통해 가지고 호르무즈 재개하고 종전하고 그 다음에 핵 협상하자 제안을 하는데, 트럼프는 단칼에 거절. 요렇게 이제 좀 외신에서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계속 협상하자. 일단은 호르무즈 우리가 해협 봉쇄 풀게. 그러니까 너희도 해협 봉쇄 풀어줘. 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종전하고 이후에 핵 협상하자인데, 트럼프 측에서는 조금 더 쥐고 있는 거죠. 야, 우리 핵 협상 안 껴있으면 협상 안 해. 그것도 있었습니다. 한 3년 뒤에 또 니네가 뭐 핵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뭐 핵 개발하고, 우선 여기는 문제가 이란이 핵을 개발하는 순간 지금처럼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. 얘네가 핵을 쥐지 못하게 하는 게 전 세계의 관심사입니다. 이미 우리 전 세계는 윗동네 북한 겪었기 때문에 핵을 만드는 순간 이제 정말 좀 큰 위협이 돼요. 지금도 얘네가 툭하면 꼬장 피우는데, 얘네가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개발해, 그 핵무기 들고서 여기 봉쇄하고 통행료 받겠다라고 하면은 누가 말리겠어요? 그거에 대해서 괜히 말리다가 야, 우리 핵 있어 야, 이걸 공격한다,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누구도 그냥 아이씨 더러워 하고서 말을 안 거는 상황이 되겠죠. 돈 내고 통과를 하든 뭐 다른 길을 뚫든 일단은 통과를 할 때 돈을 받을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핵을 못 쥐게 하는 게 지금 협상의 가장 핵심이에요. 괜히 어설프게 그냥 핵 협상 이거 나중에 하자 했는데 그 사람이 막 열심히 막 개미처럼 일해가지고 개발해. 그럼 그때는 이미 늦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이 가장 메인인 것 같고,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. 뭐 새 군사 옵션 보고받으면 최후의 일격 고려. 근데 요거는 좀 쉽지는 않겠죠. 이번에 의회 승인 그거에 의회한테 이제 통보 뭐 서명 이렇게 해가지고 서한 보낸 게 전쟁에 대해서는 뭐 일단 끝났다. 60일 전에 끝났다. 이런 내용 뭐 말장난이기는 하지만 그게 있었고, 지금 중요한 거는 해협 통행료를 받고 싶어하는 이란은 이 두 개예요. 해협 통행료를 통해서 뭐 피해 배상이든 뭐든 돈을 받고 싶어요. 경제적인 측면. 그 다음에 핵 협상은 최대한 딜레이 시키려고 합니다. 그 말인즉슨 핵을 어떻게든 개발하고 싶어하는 거죠. 핵 협상을 포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좀 깔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,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북한이 룰모델이겠죠. 쟤네들이 핵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깡패짓을 하는구나. 우리도 저렇게 하자. 이 부분일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직접적인 휴전 파기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. 이런 걸 토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부에서 뭐 생각이 많지 않을까, 이란 측에서. 왜? 얘네들이 처음 같은 그런 스탠스였다면 이미 드론 날리고 공격했어야 돼요. 뭐 해협에 대해서 이거 협상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은 공격을 했어야 돼요. 근데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물밑 협상을 계속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, 미국 중동의 13조 원대 무기 수출 긴급 조항 적용의 승인. 자, 그래서 뭐 이스라엘, 카타르 뭐 동맹 국가들이죠. 아랍에미리트 이번에 이제 미국 노선 확실히 정했고, 뭐 쿠웨이트 등에 대해서 무기 수출 이런 거는 계속 이란에 대한 압박도 압박인데, 뭐 좀 전 세계적으로 왔다 이제 무기 필요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쪽은 그냥 간단합니다. 휴전 파기 언제 나오냐? 휴전 파기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이란 측에서 결국 시간 지나면은 지금 분위기로는 협상을 시도 계속 뭐가 하든 뭐 사실 그냥 핵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. 근데 우선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휴전 파기냐 아니면은 핵 포기하고 협상하냐,
그거 보시면 됩니다. 시장 지수는 지금 일단은 협상을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게 그냥 좋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시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독일, 미군 감축, 뭐 5천 명인가 감축 뉴스 있었죠. 예상한 일이다. 유럽이 더 책임져야 된다.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자주국방 키워드에 결국 엮여요. 이전에는 미국이 이제 막 세계 경찰 뭐 이런 포지션을 했다고 하지만 뭐 트럼프가 이제 손해 보는 것도 싫어하고 그것부터 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에 계속 뭐 분쟁, 전쟁 이런 거 일어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결국 힘이 있어야 돼요. 힘이 있어야 남이 안 괴롭힙니다. 이거는 뭐 현실적이죠. 우리 뭐 학창 시절만 생각하더라도 조금 약한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. 뭐 등치가 크면은 안 건드리잖아요. 잘 그냥 기본적인 등치 체급에서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. 자, 그래서 이런 국방, 방산 쪽은 계속 우리나라 것들이 조금 수주 키워드들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큰 흐름에서는 툭툭 또 심심할 때마다 수요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.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이번에 이제 천궁 키워드가 있고 중간중간 뭐 이제 수주 키워드 나오죠.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, 뭐 하나 시스템, 현대로템 등등. 현대로템도 또 신고가 트라이를 하네요. 자, 그래서 이런 방산 키워드들, 수급이 양매수가 좀 세네요. 여기는 현대로템은. 자, 그래서 이런 방산 쪽은 실적이랑 그 다음에 차후 수주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K뷰티 APR 미국 타임 세계 영향력 100대 기업 국내 유일, 한국 기업 가운데 유일 사례이고 K뷰티 기업으로는 최초 사례이다. 와, APR 진짜 잘 나가더라고요. 5만원짜리가 막 1년 안 돼가지고 10배 해가지고 글로벌 화장품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소버린 AI에 대해서 바이오 2차전지 뭐 첨단 사업 지원을 확대, 그리고 업스테이지에 뭐 1000억 투자 요 뉴스가 있어요. 업스테이지 관련해서는 컴퍼니 K랑 SK 네트워크스 요것들이 보통 좀 지분으로 엮이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바이오 2차전지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AI가 가장 메인이다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반도체 섹터는 이전에 좀 노조 시위 관련해 가지고 뭐 파업 이거는 이제 뒤에 주가에 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리스크 관점을 설명드리긴 했는데, 이런 식으로 증권사 리포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. 노조 리스크 실적 주가에 부담된다,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, 이런 내용이 좀 나와요. 32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, 이게 결국 기업 자체의 뭐 영업이익은 좀 잘 나올 건데, 이런 파업이 만약에 시행되거나 혹은 이런 파업이 한 번으로 안 끝나고 연속적으로 또 심심하면 툭툭툭 나온다,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매출 떨어질 수밖에 없죠. 그리고 플러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기업 신뢰도에도 분명히 영향을 줘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주 관련해서도 조금 뒤에 안 보이게 뒤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,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증권사 측에서는 리스크다 하면서 목표 주가 하향 키워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큰 틀에서는 AI가 야근하면 메모리도 밤샌다, 삼전하이닉스 웃는다, AI 에이전트 확산의 토큰 사용량 1년 새 12배 증가, 엄청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. 토큰이 곧 메모리다, D램, SSD 전방위 수요 확대, AI 인프라 핵심 수혜주 부과. 최근에 변압 쪽이랑 전선 쪽이 정말 세죠. 그게 결국 다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. AI 키워드에서 데이터 센터, 반도체가 엮이고 데이터 센터를 먹여 살리는데 전력 공급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력 변압, 전선 같이 엮여요. AI CPU가 삼킨 D램 메모리 쇼티지 1년 더 간다. 2027년까지 D램 공급 부족 장기화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32조 원 일감 K전력 슈퍼사이클 앞다터 증설 드라이브, 현대일렉 뭐 SF6 프리 고압 차단기 승인 완료, 스웨덴 공급. 그래서 최근 변압이랑 전선 섹터가 좀 많이 좋더라고요. 어디 갔나, 데이터 센터 여기 있다. 자, 뭐 효성, 그 다음에 HD 현대, LS일렉 얘네 기업들 3개는 뭐 그냥 뭐 수주 1분기 수주부터 해가지고 엄청나요. 엄청 빵빵한 상황이고, 뭐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반영은 됐습니다. 많이 반영됐지만 근데 뭐 또 다음 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건지, 그리고 산일전기는 쭉 하고 신고가 올라오더니 슈팅 깔끔하게 한번 만들었죠. 이게 금액이 사실 크다라는 느낌은 좀 안 들었었던 것 같은데,
여기가 그거였죠. 그 블룸에너지. 블룸에너지 SOFC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신고가인 걸로 아는데 연료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에서 가장 빠른 거는 연료 전지이기는 해요. SOFC. 그래서 이것 따라서 뭐 두산 퓨얼셀이랑 뭐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움직였죠. 퓨얼셀 시리즈들. 그리고 제가 여기다 정리를 안 해놨나 보네요. 다른 쪽에 있나 본데 그런 에너지 공급 그리고서 뭐 변압, 전선, 일진전기, 산일전기 다 신고가입니다. 다 신고가. 그리고 전선 시리즈는 대원전선. 저번 주 또 상한가를 갔는데 대원전선. 좀 살벌하네요. 대원전선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대원전선은 투경 들어갔죠. 그리고서 뭐 나머지 변압전선,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요 앞에 박스권 넘어서면서부터 벌써 지금 상승폭이 좀 돼요. 30% 일주일 안 돼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선주들 매섭죠. 차트 보면은 제일일렉트릭도 박스권 돌파하면서 좀 슈팅을 줬었고 그래서 이런 변압 전선 섹터들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삼성전기도 신고가 한번 또 돌파 슈팅 나왔었는데 지수 뭐 조금 윗골이 달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추세는 좀 강한 기업들이 많아요.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도 한번 전고점 돌파했었고 그래서 뭐 변압 전선 반도체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로봇은 메타에서 로봇 스타트업 ARI 인수 인간형 로봇 경쟁 본격화. 메타는 인간형 로봇 개발에 매진해온 테슬라랑 보스턴 다이내믹스 피겨 AI 등등 경쟁하게 될 전망이다. 이게 뭐 피지컬 AI를 피겨 AI 다른 기업이 있었나? 제가 피겨 AI는 좀 뭔가 낯서네요. 단어가 제가 못 본 건지. 여하튼 이런 식으로 물론 계속 대기업들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된다라는 결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현대차, 오토에버 이런 것 따라서 로봇 시리즈들이 일단은 신고가 돌파를 좀 시도한 종목도 있고 어쨌든 기술적인 반등을 밑에서 시원시원하게 좀 올려놨었는데 또 밀리다 보면은 PIM은 끼가 많이 좋아요. 그리고 한라캐스트는 차후에 뭐 테슬라, 옵티머스, 퀴어드, YJ 링크도 그렇고 엮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우린 PTS 그 다음에 뉴로메카, 유진로봇 여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기업들도 있기는 한데 아직은 조금 뒤에 한 번 정도는 대금 붙이는 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봇 이슈도 계속 시장에서 나옵니다. 자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태양광이 또 저번 주 반짝하기는 했었는데 현대에너지 뭐 잘 가고 이게 뭐 이제 중동 지역 그 이슈에도 좀 엮여 있겠죠. 에너지 공급도 같이 엮이고 그다음에 뭐 원전 시리즈들은 솔직히 조금 쉽지 않은 근데 이제 대미 투자 같은 거 나오는 날 한번 좀 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그 다음에 스페이스X 관련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아주아이비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우주항공 주들 이런 것도 아마 5월 중순이나 한 6월쯤 해가지고 스페이스X도 좀 뉴스 뭐 상장 일정 같은 거 한번 툭 하고 갑자기 나올 수는 있습니다. 자 그래서 내일도 뭐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지금 변압이랑 전선 섹터가 조금 추세는 많이 센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대원 전선은 일단 뭐 투경 들어갔는데 뭐 대한전선이 뒤에서 뭐 쭉 하고 올라오고 있고 대원 전선은 뭐 우도 엄청 강하네요 최근에. 그 다음에 산일전기부터 해가지고 뭐 변압 전선 섹터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은 삼전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신고가 주변에서 얘는 이게 이런 4월 27일처럼 좀 이게 쇼커버링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쇼스퀴즈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싶어요. 외국인이 지금 신고가 자리에서 조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뭔가 날 잡고 쑥 하고 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따로 챙겨볼 것 같습니다. 힘을 줄지 모르지만 당일 대놓고 그냥 외인 매수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랑 이제 뭐 2차 전지 뭐 한 요 정도 안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. 뭐 새로운 섹터보다는 KBI 메탈 얘는 이제 구리 관련 주죠.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변압전선 섹터 따라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새롭게 볼 건 없어요. 새롭게 볼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뉴스들 통해 가지고 비슷비슷한 결에 계속 반복되죠. 그래서 반도체, 변압전선 결국에 지금 시장은 아직은 지수 영향력 있는 뭐 지수 그 시총 좀 큰 그것들이랑 AI 섹터 이쪽이 이제 메인이기는 합니다. 올해는 아마 그럴 거예요.
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코스닥 같은 게 지수가 돌릴진 모르지만 거기서 뭐 이제 소부장, 2차 전지, 뭐 바이오는 좀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바이오가 원래 코스닥이 올라갈 때는 바이오가 좀 한 달이 엮기는 하거든요. 시총이 크니까.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사실 좀 저쪽보다는 다른 쪽이 조금 더 난이도는 편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일단 뭐 2차 전지, 로봇 소부장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더 편한 것 같고 난이도 측면에서는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막 개선 엄청 크게 돌리고 그건 아닌데 뭔가 좀 ESS 결 따라서 뭐 좀 개선되는 키워드들도 좀 붙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휴전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재건 건설 요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. 자, 내일도 이번 주도 다들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월요일 매매하면은 또 화요일 또 쉬어요. 그 다음에 또 수목금하고 토일 자, 이런 것들은 계속 신경을 쓰셔야겠죠. 자,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남은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